충격이었다. 검찰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담당 검사가 구속됐다. 그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였다. 사건의 파장은 바다에서 만난 폭풍과도 같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파주 에스파의 주 활동 무대였던 용주골. 홍 검사는 이곳을 무대로 세력을 넓히려던 폭력 조직과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검찰의 참패였다.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왔어요? 홍 검사 구속되는 거 TV를 보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좀 사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잉 수사의 결과는 검사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충격과 침묵 속에 빠져있던 서울지검 강력부의 문을 두드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검찰의 심장부 서울지검. 이곳은 다른 층과 달리 검사실로 들어가려면 철문을 통과해야 한다.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고 외부인은 신분 확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이곳이 서울지검 강력부다. 예, 1132계장입니다. KBS 1 스페셜입니다. 예. 굳게 닫혀있던 강력부의 문이 열렸다. 강력부가 출범한 지 13년 만의 일이다. 부모님들께서 면목이 없습니다. 고리를 물고 이어지던 이른바 각종 게이트들. 그런데 권력형 비리 사건 뒤에는 항상 빠지지 않은 존재들이 있었다. 조직폭력배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여신은 광주 지역 폭력 조직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다. 부정사건의 국가정보기관 간부들이 관련돼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정현준 게이트. 폭력조직 범서방파 부두목 오머 씨도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지금 미국에 도피 중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초대형 빌딩. 그 앞을 건장한 청년들이 막아서고 있다.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되자 격렬한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이 청년들은 한 야당에서 당권 경쟁을 둘러싸고 고용한 폭력배들이다. 그 사람들이 출신이 진짜 깡패인지 말씀하신 의도는 대충 알겠는데 아니면 그냥 또는 경호 차원에서 그렇게 거창한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는지 실제 당원인지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죠. 지난 1월 모 방송국 드라마 촬영장 주변에 고급 승용차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이 모습을 촬영한 수사관은 이들이 조직폭력배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은퇴한 원로급 주목들도 시비를 하듯 촬영장으로 향했다. 1년 전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는 한국 폭력 조직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한국 내 폭력 조직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이들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보도한 내용이었다. 한국 내 폭력 조직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이들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보도한 내용이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뭐 증거 다 있으면 서울지검 강력부 1135호 검사실. 결과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라든가 그런 거 볼 필요 없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지 무슨 조직원의 평생 가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직은 이미 다 이제 공개됐어요. 검사와 피의자의 피말리는 신경전이 한창이다. 다 애들 죽여버리라고 동료한 것도 너고. 제가 왜 그런 저기 합니까 진짜.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억울하게 잡혀왔다는 거네? 예. 서울지검에는 10개의 수사부서가 있다. 특별수사부는 정치 경제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시국 노동 분야 사건은 공안부에서 담당한다. 형사부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민단체가 고발한 SK그룹 사건도 이곳에서 수사했다. 강력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침해 사범을 담당한다. 강력부는 전국 6대 도시에 설치돼 있다. 그 가운데 서울지검 강력부는 2천만 수도 서울의 민생 침해 사범을 단속하는 최전선이다. 강력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과 수사관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폭력배 수사가 강력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서울지검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조직폭력은 97개파 921명 정도인데 대부분은 미미한 형태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개파에서 그 두목급들 16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영등포 제2파의 조직원 33명이 검거됐다. 제2파는 검거 대상자만 100여 명에 이르는 신흥폭력 조직이다. 이들은 영등포 유흥가를 중심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청부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샤시 공급권을 둘러싸고 다른 조직과 난투극을 벌인 혐의도 있다.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다. 이 씨는 제2파 두목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그는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모조리 부인했다. 중앙파의 두목이라는 거를 사이든 자이든 오른내는 것을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어디 본인만 못 들었을까? 제가 한 내용하고 비슷하게 썼는데 내용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썼네요, 저희가.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건 맞으나 그거는 뭐 다른 힘을 대서 차라리. 네. 나한테 내가 나 혼자 죽고 후배들 살리려고 그랬다고 하면 말이 되냐? 피의자 사망 사건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일이 더욱 심해졌다. 열심히 떠들고 있네. 조사 과정 봐서 알겠지만 계속 부인을 하고 이상한 논리로 계속 전개를 하니까 추궁하다 보니까 힘들죠. 검사의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 사망 사건 이후 밤 12시를 넘지 못한다. 얘들이 이권도 없고 돈 생기는 것도 거기 가서 왜 싸움질 칼부림하고 싸우나? 부인을 할 때 보면 화는 안 납니까? 그거 화나면 검사 못 합니다. 그냥 또 부인하면은 부인하는 대로. 그것도 피해자의 권리인데 부인한다고 해서는 그 자체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없고요. 근데 계속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나중에 그게 되면요, 부인하다 보면은 어차피 시행을 해도 죄를 받고 부인해도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뭐 제일은 인정을 하면 자기 자신의 죄가 처벌이 더 받기 때문에. 조직 폭력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 조항이 있다. 형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조직 폭력배들은 이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이 된다. 경찰은 1년여 동안 영등포 제2파를 비밀리에 관찰해왔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제2파 조직원은 이러한 경찰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작년 6월달이나 그때 나왔어요. 조서를 받기 전에 출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건 내용을 저희가 아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다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방편을 짜는 거죠. 송 검사는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검거 당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아 범죄단체 입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제일 오늘 압수수색 목적이 그 흉기나 이런 물건을 찾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제 가시면은 업소에 카운터를 장악하시고 그래서 그 격리 관계 서류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창고나 밀실이나 이런 데 뒤져가지고 오늘 작전에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13개조 39명의 검경 수사관이 투입됐다. 항상 하는 일이지만 긴장을 감추지 못한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업소를 단속할 때 이 손님들,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고 저항했을 경우에 그때가 가장
힘들다고 봐야죠. 수사관들은 서둘러 영등포로 향했다. 업소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전에 작전을 끝내야 한다. 밤 9시 정각, 작전이 시작됐다. 서울지방부터 지나갔어요. 저 직원 어디 가는 거지 지금? 그러나 증거가 될 만한 흉기를 찾을 수 없었다. 싹 치워버렸어. 그런데 두목 이모 씨의 업소에서 놀랄만한 문서가 발견됐다. 경찰이 영등포 제2파의 범죄 사실을 기록해놓은 내부 문서다.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되는 문서를 입수해 분석까지 하고 있었다. 범죄 사실까지 완전히 그냥 입수해가지고 자기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앞서 내사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던 조직원의 증언이 사실로 판명된 셈이다. 당초 이날 수색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조직원들을 검거한 뒤라 증거물을 치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많이 확보되면 좋았는데 애초부터 한 3% 가능성 가지고 간 거니까 큰 뭐 섭섭하고 그런 건 없어요. 별 소득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행위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전혀 안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 검사의 추격은 다음 날도 계속됐다. 도피 중인 부두목집을 급습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황급히 떠난 듯 증거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국 폭력 조직의 연락처로 보이는 노트. 남부가 남부동 애들, 이 상계동 애들, 장안 식구, 답신리 애들, 신림 식구 조직원들이에요. 이 시장이 영등포 시장. 자기하고 연관 있는. 그리고 이상한 초대장. 여기 있네. 여기 조직 자기네 조직원 같은 기수 애들 이름이 쫙 적히는 거예요. 자기네 조직. 지역에서 이 씨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얘네들이 행사하면 영등포에 있는 업소들은 모두 다 와야 되거든요. 집안 잔치에 들어온 부저금만 6,800여만 원. 우리가 뜨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포장도 뜯지 않은 금덩어리들이 발견됐다. 이게 지금 다 그대로 포장된 인 상태예요. 야, 이게 금덩어리를 말이야? 조직 폭력에 대해서 연구 많이 했는데 한국 폭력 한편 조직의 실태 및 이날 대책, 압수수색에서는 특수 강력부 수사로 검사들이 쓴 조폭 관련 논문이 발견됐다. 자신들을 쫓는 자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준 것이다. 베란다를 수색하던 한 반장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 철철 봐, 현찰. 이다 현찰이. 한쪽 구석에 있던 골프 가방에서 수표와 현금 다발이 발견된 것이다. 12월인데. 이건 얼마짜리야? 1천만 원짜리. 이건 자금수조사 해결되게 다 가져가서 이거 한 번에 이날 발견된 액수는 8,400여만 원. 생각지도 않았던 증거물들은 수사관들을 흥분시켰다. 어떤 거는 12월이고 그래요 지금 돈이. 상당한 수확이라고 하죠. 이미 다 증거가 인멸되고 한 걸로 가정을 해서 지금 그동안에 싹 있으니까. 그 범죄 조직 그걸 부인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확보됐다고 봐야죠. 수사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구속영장 만료 시간은 앞으로 사흘. 피의자 33명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수사팀도 또 다른 감방 생활을 한다. 벌써 일주일째다. 나만 먹어도 대단합니다. 집에 가면은 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제 이번 주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늦게 갔더니 12시 넘었더니 일 좀 하는구만 또 그러다 별 신경 안 써요.
부인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까? 전생에 많이 제가 잘해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 33명의 피의자를 기소했다. 그들의 범죄 혐의를 밝힌 기소장은 자그마치 6,000장. 그러나 전초전이 끝났을 뿐이다. 법정에서의 진짜 싸움은 아직 남은 것이다. 를 했죠. 예. 불안합니까? 뭐 풀연해요. 뭐 일할 일 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니고 또 나머지 사람 이제 한숨 돌렸으니까 수배 중인 사람 또 경찰관이 그동안 고생해서 했는데 그 사람도 좀 쉬었으니까 또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모처럼 들어보는 웃음소리. 취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저기요, 나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카메라도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시간이 제일 그래도 편한 시간이네요. 맨날 왔으면 좋겠지. 맨날 왔으면 뭐 하는 바람이. 강력부가 조직폭력배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폭력을 앞세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조직폭력배란 소위 힘이 있는, 그것이 경제적인 힘이 됐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힘이 됐든 힘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 선량한 서민들을 괴롭힌다는 점에서 그것은 반드시 척결돼야 되기 때문에 강력부 검사들이 조직폭력사범 척결에 그 열정과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검찰을 긴장시킨 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호청년은 전국 대학생, 직장인, 교사 등 회원수만 3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단체의 주축 세력은 폭력 조직이었다. 당시 호청년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는 그들의 위세를 이렇게 증언한다. 충북, 그 당시에 호청년 충북지부장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 폭력전과 13범입니다. 나이트클럽, 호텔 나이트클럽을 2개를 운영하고 근데 이 친구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는 갈 사람이 없는 거야. 뭐 그냥 목욕탕이가 뭐 이발소 가가지고 그저 그 지세상이고 뭐 일반 그 수사관들한테 이제 야자 반말하고 완전히 손댈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나이트클럽에 그 왜 출연하는 여자 가수들 그런 또 출연 얼마 와라 해가지고는 출연료도 잘 안 주거나 또는 뭐 또 밤에 몰래 또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해가지고는 가서 성폭행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도 이 사람을 못 잡는 거예요. 호청년 충북지부장이라는 이유로. 호청년은 폭력단체라는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앞세우며 좌익 세력 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폭력의 첫 번째 피해자는 문익환 목사,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였다. 호청년이 무서부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돌봐주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정보기관이었다. 당시 이제 안기부에 그 어떤 사람의 그 안기부 상당히 그 당시 실세라고 지칭됐던 그 어떤 사람의 이제 비호를 받고 그 사람이 또 공공연하게 호청년 행사에 참가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호청년 전국군 호청년 행사에 참가도 하고 뭐 호텔 저 연회실을 빌려가지고 말이지 거창하게 무슨 저들끼리 또 무슨 집회도 하고 말이죠. 권력과 유착한 폭력 조직들의 위세는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다. 바로 이들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강력부 검사들이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폭력 조직 두목급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강력부가 출범하던 그날 조폭계의 최대 거물을 잡아들였다. 이것은 폭력 조직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이후 강력부가 잡아들인 폭력배는 무려 7,000명에 이르고
전국 규모의 폭력 조직은 와해됐다. 강력부 출범 초기 조폭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초대 강력부장이 심재륜 변호사다. 지금도 갖고 계세요? 그는 지금도 당시의 수사 기록을 간직하고 있을 만큼 강력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 당시 신문에 난 여론 반영이거든요. 아, 부장님. 지금 같으면 그 용기가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의욕을 갖고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럼요. 그 당시에 겁을 몰랐지. 조직폭력배는 국가적 관심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당시는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 당시 강력부가 발족되면서 검사들은 국가에 봉사한다, 자기 이제 사생활이 없다 이런 각오로 자기 주변들을 정리하면서까지 비상한 관심과 비상한 각오로 임했던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폭력 조직이 연결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준 화면이다. 일본 측 대표는 야쿠자 거물 가네야마 고사부로. 그는 88 올림픽 때 성금을 내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한국 측 대표는 부산 칠성파 두목 이모 씨다. 행사장 벽에는 그날 참석한 국내 폭력 조직 두목들의 이름이 걸려 있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여모 씨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 그는 광주 지역 대표였다. 비밀리에 촬영된 테이프는 한 강력부 검사의 집요한 추적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1960년대 초에 조성식 검사는 조폭들 사이에 건국 이후 최고의 악질 검사로 통한다. 몇 년 선배쯤 되는 사람들이 당시 폭력 조직의 거물들이 조 검사에 의해 줄줄이 구속됐다. 조 검사는 취재진에게 2달 전 최대 폭력 조직 두목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건넸다. 안부를 묻는 단순한 내용이지만 조 검사는 무척 부담스러워했다. 13년 전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악연 때문이다. 존재를 계속 알리는 것이 반갑진 않죠. 강력부 수사하다 보면은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강력부 검사들을 처음에 차출을 할 때 죽어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깡패들의 테러나 어떤 가해에 대한 협박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를 높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그렇게 높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용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 나가서 내가 죽어도 좋다, 적을 하나라도 더 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다르죠, 사람마다. 그 깡패를 적으로 생각하세요? 사회의 적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검사와 최고의 주먹. 그들의 일전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었다. 조 검사는 검거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들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태촌이가 이제 은신처에서 나오기 전이죠.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는데 그때 경찰관한테 검문을 당했습니다. 경찰관한테? 예. 검문을 당해서 우리 신분을 밝히고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이유는 적당히 둘러대긴 했죠. 근데 지금도 수사팀들이 다 미스테리로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용산경찰서 경사 양모라고 저뿐이 아니라 모든 수사팀이 신분증을 확실히 확인을 했는데 김태촌이 검거 후에 알아보니까 그런 경찰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뭐 특별히 확인한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경찰관의 신분증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김태춘이를 보호하는 세력이 있지 않았나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조 검사를 이어 조직 폭력배들에게 악명을 떨친 또 한 명의 검사가 있다. 남기춘 검사. 조승식 검사와 함께 강력부 창설 멤버다.
91년 강력부를 떠났던 그는 잘 나가던 부서를 마다하고 95년 다시 강력부에 복귀했다. (1995년) 전국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폭력 조직의 3대 파벌 가운데 하나인 양은이파 두목 조모 씨가 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이다. 조 씨는 출소 후 주목 세계에서 손을 씻겠다며 변신을 시도했다. 자신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면서 주연으로 출연했고 자서전을 출간했다. 청소년들로부터 쏟아진 팬레터. 조 씨는 그들에게 영웅이었다. 그의 결혼식은 장안의 화제가 됐다. 그러나 화려하게 복귀한 조폭 두목의 감춰진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사회와 완전히 단절이 돼 있었던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출소하자마자 뭐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뭐 고급 대형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그다음에 BMW라든가 체로키라든가 이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연예인처럼 뭐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TV에도 출연을 하고 무슨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국가를 위해서 어디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영웅도 아닌데 뭐 이렇게 각광을 받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씁쓸했지요. 남 검사는 1년 3개월의 끈질긴 추적 끝에 조 씨의 이중 생활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였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진실이 밝혀지겠다. 강력부와 조 씨의 악연은 이후 계속됐다. 2001년 또다시 조 씨를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그 이중성이랄까 겉으로는 이제 뭐 의리 있고 동생들을 돌봐주고 하면서 이제 사나이답게 산다 이렇게 지금 뭐 알려져 있고 지네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무슨 이권이 개입되면은 아주 그 치사하고 교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이중성을 보이는 사람의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 검사는 지난 몇 년 상당 기간 강력 수사와 관련 없는 한직에서 보냈다. 인천지검 바로 옆에 위치한 독신자용 검찰 숙소. 두 평 남짓한 이곳이 그의 보금자리다. 가족이 있는 서울과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지만 그는 이곳을 고집한다. 방이 좁네요. 좁다고? 그래서 이거 두 명이 쓰는 방인데. 두 명 있어요 여기서. 네. 나는 이제 혼자 쓰지만 다른 사람들은 두 명씩 써요. 검사 생활을 시작한 지 18년. 그동안 원칙과 소신 있는 행동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영원한 강력 수사통으로 남고 싶어 한다. 강력부 검사들은 조폭 수사를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조폭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투소와 진정은 검사들에게 큰 장애물이다. 조 검사는 강력부 검사만이 겪는 남모르는 고통을 털어놓았다. 쉴 틈 없이 진정투사가 들어왔고 또 진정투사는 전부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낸 건지는 모르죠. 제가 80년대 초반에 지방에서 조직폭력배를 수사할 때 결국 이 사람들이 검사와 타협이 안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모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데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뭐 술집, 특히 뭐 여자 있는 술집은 안 가기로 결심을 해서 한 20년간 지키고 있습니다. 후배 검사들은 조 검사를 강력 수사의 교과서라고 말한다. 풍부한 경험, 철저한 자기 관리는 후배들에게 강력 수사의 지침이 되고 있다.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행동거절 조심한다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이런 것조차도 직원들 회식하는 것조차도 신경을 쓰이니까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사실상 수사 위축이 되고 수사 검사가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위축이 되는데 사건이 제대로 활발하게 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이제 사실 고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고충에 대해서 청장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걸 경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청장님이 이 검사 이번 사건에 소위 씹히지 않으면 그 수사 제대로 안 한 거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23년 검사 생활이 자연인 조승식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조 검사는 23년 가운데 지방 근무로 15년을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정을 느낄 만한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넌 그럼 뭐 군대 가기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은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 거기가 있으면 뭐 군대 가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신경 쓰일 텐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한번 협박 전화 비슷한 거를 이제 제가 직접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겁이 나죠 당연히. 뭐 저만 겁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다가 뭐 아버지 린치를 당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어린 마음에 많이 생각했었는데 뭐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계속 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어머니께서도 아버지 뭐 직장생활 하시는 데는 사실 뭐 별 지장 없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걸 계속 저희한테 많이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 중학교 때 잠깐 걱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잠깐 걱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의 졸업사진. 아버지의 자리에 그는 없다. 그의 자리를 채워주던 아내. 1년 전 조 검사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내는 10년이 넘게 홀로 암과 싸웠지만 남편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다. 조 검사는 아내의 사랑이야말로 검사 조승식을 지켜준 힘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요즘 주말마다 아내에게 간다. 그 당시는 제가 뭐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으로 업무가 우선이니까 뭐 가정일이야 덜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좀 집사람한테 소홀한 것으로 두고도 마음에 걸리죠. 정작 아내가 살아있을 땐 주말에도 일에 파묻혀 살았던 그였다. 아내의 자리는 이제 며느리가 대신하고 있다. 오늘은 조 검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다. 살아있을 때 다 하지 못한 남편 노릇이 내내 그를 괴롭히고 있는 듯 했다. 오늘따라 생각이 더 많이 나시는 모양이죠? 오늘이 생일이니까. 뜻밖의 눈물이었다. 검사의 길을 가기 위해 기꺼이 외로움을 선택했던 사람. 그러나 그는 강력부 검사로서 자신이 살아온 방법을 후회하지 않는다. 수사할 수 있는 한은 뭐 지금 평검사 일을 맡겨도 정년 퇴직 때까지 하겠다는 뭐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검사가 수사해야죠. 한 인터넷에 등장한 조직폭력배들의 사이트다. 우리 사회의 조폭 신드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조폭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다. 그런데 문제는 조폭이 협객과 의리의 대명사로 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 경제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최대 관객을 불러들이며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 속에서 조직폭력배인 주인공은 부하 조직원을 시켜서 친구를 살해한 후 법정에 선다. 그리고 법정 진술에서 주인공은 순순히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 원래 그 실화를 소재로 한 거라고 그래서 원 그 주인공의 판결을 구해서 항소심 판결까지 다 읽어봤는데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 수사 때부터 1심 재판, 2심 재판 때까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뭐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폭력배란 폭력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권을 따라 움직인다. 최근에는 마약 유통에까지 뛰어들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조폭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걔들은 이제 조직이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확산시킬 수 있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물불을 안 가리고 걔들이 덤벼들 거니까 엄청난 마약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최근 조직폭력배 세계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국 규모의 조직이 사라진 대신 요즘은 소규모 조직으로 활동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특히 세력권을 중심으로 싸우던 예전과 달리 실리를 얻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강력부 검사들은 단속이 점점 더 어렵다고 말한다. 기존에는 어떤 그 조직 폭력 간의 여러 가지 그 세력 확장을 위해서 칼부림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각자 그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해주고 또 분쟁이 생길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들 조직 외에 제3의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교적 규모가 큰 조직들이 좀 나서가지고 상호 조정을 해주고 그런 경향도 요즘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조폭들이 돈 버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아무거나 한 번만 눌러보세요.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 때 구속됐던 폭력 조직 두목급들이 대부분 출소했다. 최근 이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월 강력부 오광수 검사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쇼핑몰 분양 사업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척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각자 그 주임 검사인 오 검사는 한보 비리 때 김현철 씨를 구속한 수사팀 가운데 한 사람. 오늘 고생했어요. 네. 문제의 쇼핑몰 분양 광고다. 14층 규모의 총 분양가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공기업이다. 토지신탁 회사란 토지를 담보로 사업 시행을 의뢰하면 은행 대출은 물론 공사 분양까지 대행해준다. 돈이 없어도 토지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최근 조폭들이 상가 분양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상가 사업 같은 경우 특히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는 조직 폭력배들이 많이 개입됐다고 좀 유머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뭐 얘기 들으신 거 없습니까? 저 상가 분양에서 사실상 그쪽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쪽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표시하게 들어오는 건 재미없습니다. 저쪽 폭력배 쪽의 돈이다 뭐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토지신탁 회사에 사업을 의뢰하려면 토지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이 쇼핑몰 부지는 20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업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은 사업주 A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토지 신탁의 로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를 안 사업주 B씨가 사업권을 빼앗았고 A씨 쪽 폭력배들은 자신들이 쓴 로비 자금을 내놓으라며 B씨를 협박했다.
위협을 느낀 B씨도 원로급 조폭을 동원했다. 이 폭력배들이 로비를 할 수 있는 게 참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무슨 돈이 생긴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다 해서 적당한 명함을 만들고 사회적인 지위를 만들고 해서 행동을 하면서 일반인들의 좀 관심을 사고 좀 신임을 얻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범행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자금 추적에 나섰다. 천 이런 식으로. 사업주와 조직폭력배 간의 돈 거래가 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에 국세청 직원까지 합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개입해 치밀한 돈 세탁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 수표 남발을 찾는데 해당 은행에 그 날짜에 수표 발행되는 거 전부 뒤져야 한다. 다 뒤져야 한다는 얘기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금융 추적까지 다 감안해서 일을 했어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수사팀은 계좌 추적에 나섰다. 계좌 추적은 수사에서 원시적이지만은 제일 힘들고 원시적이지만은 그래도 그 확실한 어떤 증거를 포착한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사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수사팀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 쇼핑몰 개발 비리에는 폭력 조직은 물론 공기업과 금융기관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사업주와 은행 직원 등 핵심 주동자 3명에 대한 긴급 체포에 나섰다. 이 카메라로 찍은 거 없어요? 그 칼라로? 아, 칼라가 아니라 지금 복사.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한 보호 장비들이다. 자, 모여봅시다. 자, 모여봐. 저별 나온 쭉 서봐. 정말요? 이쪽으로. 쭉 서봐. 너무 뿌짝 서지 말고 왜 갑자기 겁주고 그래. 다 어제 이제 미리 또 얘기를 했지만은 하는 사람들은 체포하려고. 오늘 검거 작전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용의자를 감시해왔다. 하시고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 군부가 좀 연락합시다. 고생합시다. 저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합시다. 새벽에 출동한 것은 아침 출근 시간 전에 검거하기 위해서다. 왜 빨리빨리 가야 좋은지 알아요? 그래야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 잡을 때도 긴장이 돼가지고 다 열심히 잡지. 검거 작전이 시작됐다. 사업주 노모 씨가 거처하던 집이다. 그러나 그는 없었다. 검거 작전의 비밀이 센 것은 아닐까. 돈 세탁을 담당한 은행 직원의 집 앞. 소재가 파악됐음에도 수사관은 검거에 나서지 않았다. 언제 저 검거 들어? 나오면. 집 밖으로 나오면. 네. 집 안에는 안 들어. 네. 왜 안에 들어서 검거를 안 하나? 애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네. 자식들 앞에서 수업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초조하기는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오검사도 마찬가지다. 1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안절부절이다. 거기 가서 검거가 제대로 되는지 또 우리가 나가기 전에 예상했던 상황대로 지금 그 현장 상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아침 7시 반 출근하려는 나모 씨가 나타났다. 금품 수수하는 의미로 저희가 긴급 체포합니다. 은행 직원을 체포한 후 수사팀은 정보가 셀 것을 우려해 신속하게 나머지 대상자 검거에 나섰다.
특경 정제죄로 해가지고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낸 증거를 들이대자 혐의 사실을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 시탁 직원한테 로비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준 겁니까? 저는 분양에 잘 모르니까 분양업자 추천도 그쪽에다 맡겼고 설계업자 추천도 거기다 맡겼고. 수십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은행 지점장은 뒤늦은 후회를 했다. 그 폭력 조직에 있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 됐습니까? 한참 한 6, 7개월 지나서 알았어요. 처음에 몰랐다고요. 알고 나서 뭐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원래 저 안 하려고 그랬던 거니까요.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밤에 찾아오고 또 큰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대출해주시니까 당신이 또 책임이 있는 건데 당신이 다 책임져. 폭력 조직이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확인한 강력부는 관련 폭력배 검거에 나섰다. 3월 4일 백모 씨가 검거됐다. 6개월짜리 그것도 대면만 서는 되고. 검찰은 그를 양은이파의 부두목으로 보고 있다. 임방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임방수가 통보서 같은 백 씨가 로비를 하기 위해 차에 싣고 다니던 골프채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원로급 두목들이 단순한 폭력보다 자신의 친분 관계를 통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25일 강력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폭력배들이 사업가로 위장해 물리적인 힘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이권을 챙기는 요즘 조직 폭력배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폭력 조직의 결국 존립 기반이 돈이라고 본다면 폭력 조직의 범죄 수익이나 그리고 존립 기반인 어떤 운영 자금 이것을 박탈하고 이것을 빼앗는 쪽으로 수사의 중점을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조직폭력배의 어떤 기업화 내지는 마피아화를 방지해 나가겠다. 폭력 조직이 사업가로 변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벤처붐이다. 강력부 검사들은 폭력 조직들이 벤처에 개입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측한다. 조폭들이 많은 돈을 수중에 쥐고 나서는 조폭들이 이제 자기들 비호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법에서 인정해주는 정치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 자금이 들기 때문에 그런 필요와 또 조직폭력배들이 가진 돈 이게 뭐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년 전 여름 검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충청 지역 주목세계의 최대 거물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 당시 장례가 치러진 대학병원 영안실에는 전국 폭력 조직의 대부들이 몰려들었고 특히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장례식장 입구를 가득 메웠다. 정치적으로도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더군다나 언론기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위치는 저희가 내사에 착수할 당시에는 전국 폭력 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와 정치인들은 어떤 관계인가 당사자에게 물어봤다. 돌아온 대답은 대부분 모른다, 보낸 적이 없다, 언론사 사주이기 때문에 보냈다는 답변이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도 있었다. 폭력 조직과 정치권은 어떤 관계인가? 서산에서 조그마한 이불 가게를 하는 안상민 씨. 그는 4년 전 주먹세기에서 손을 씻고 고향에 정착해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안 씨는 80년대 서울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폭력 조직의 보스였다. 그는 자신이 조직 생활을 할 당시 정치권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같은 경우는 뭐 나도 정치인들 과거에 나 나름대로 한 5분의 1 정도 나도 알고 지냈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말하면 그만큼 좋고 나중에 우리가 좀 그 분리할 적에는 좀 부탁 좀 하고, 에?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누구누구 안다 이렇게 하면 그 과시도 되고. 조폭과 유착한 권력은 그들의 비호 세력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강력부 검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이제 그 소지품을 다 이렇게 보는데 그 소지품 중에서 이제 그 전화번호 수첩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그 유명 인사들이 많이 이름이 적혀 있어서 어떤 관계냐 하고 물어보면은 뭐 이런 관계 저런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과시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단순한 과시라고 생각하는 뭔가 연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뭐 과시는 아닐 테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쪽에서 뭐 수사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문의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단순히 그렇게 자기 혼자 그냥 과시용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전화들이 올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가 이 조직 규모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면서 이제 첫 번에는 뭐 다 그림이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인데 뭐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이제 뭐 확신이 서는 문제죠. 오히려 이거는 현존하는 실체가 있는 조직이지 않느냐.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의 한 젊은 검사가 의욕적으로 파헤친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당시 정권의 실력자들이 조폭과 검은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검찰의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구속된 것이다. 당시 강력부 수사검사였던 홍준표 의원은 수사 초반부터 조직 내부로부터의 강력한 저항이 힘들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불가론을 계속 폈습니다. 근데 저희 강력부 검사들이 강력부장하고 강력부 검사들이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그건 체포를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건 배후 세력을 규명하는 작업이었죠. 슬롯머신 사건 당시 광주 폭력조직 두목이 광주지검장에게 보낸 편지다. 수배 중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3명의 친분 있는 검사 이름을 거명했다. 검찰은 충격 속에 빠졌다. 검사와 폭력조직 간의 유착이 사실로 드러나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엄격한 도덕 기준과 고도의 청렴성을 바탕으로 남의 허물에 대해 시비를 가려야 하는 저희 검찰의 일부 간부들이 비리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국민의 따가운 질책과 함께 그러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조직을 흔들고 훼손시켰다는 차가운 시선 속에 결국 2년 후 검찰을 떠났다. 조직폭력 전담했던 검사들이 많이 좌천됐거나 그 다음에 소신 있는 검사들을 소위 고검이라는 한직으로 내쫓거나 시골지청장으로 내쫓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놨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검찰의 기계를 살릴 만한 검사들은 키워주질 않습니다. 2003년 검찰의 혹독한 시련이 다시 찾아왔다.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강한 요구에 검찰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검찰이 불행하면 국가가 불행하고 국민이 불행해진다. 검찰 개혁. 강력부 검사들은 스스로의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성을 띈 사건 처리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잘 하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스스로가 결국은 검찰권을 지키지 못하고 희생을 못하고 편하게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지금 같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지게 지고 다니고 이제 그런 데인데 집안에 형제도 사남 사녀고 공부를 하다가 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남자로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법대 갔고 그래서 이제 일이 왔는데 저희 조직 내에서 언제까지 제가 있을지 몰라도 일하는 동안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은 이제 앞으로 더 다른 후배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검찰의 인사 태풍이 몰아쳤다. 갈등은 있었지만 능력 위주의 인사로 기수 파괴를 둘러싼 혼란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에 꽂힌 서울지검장에 수사 전문가인 강력부 출신 검사가 임명됐다. 그는 검사들의 고민을 알고 있었다. 왜 그렇게 강력부 검사들이 이렇게 순환을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 조직폭력배 조직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건 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태리나 불란서 같은 경우에도 마피아를 수사하는 검사는 출퇴근할 때 경호를 받습니다. 그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워낙 조직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수사 파트에 대해서 각종 음해 내지는 그 모략을 그것이 하나의 그 수단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에서 그걸 압니다. 아는데 너무 그걸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검사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월 28일 검찰 인사. 강력부를 떠났던 검사들이 수사부서로 돌아왔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